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좀 시간도 좀 많이 늦었고, 제가 좀 오늘 좀 늦게 와가지고 한 8시 지금 넘었거든요. 영상 빨리 올려봐야 거의 11시 가까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코로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코로나 지금 국내 확진자 계속 줄고 있죠. 아마도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은 솔직히 좀 거의 힘이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아니면은 차트상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종목들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반등할 만한 소재는 안 돼요. 자, 거기다가 추가가 된 게 정부에서 코로나19 해외 백신을 갖다가 3천만 병을 갖다가 계약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가 이제 5천만인데 지금 60% 지금 접종 가능한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매체 그 면역을 갖다가 하려면은 100%를 다 안 맞춰도 됩니다. 6, 70%만 맞추더라도 집단 면역이 발생이 돼요. 분명 집단 면역이 있을 텐데 여기에. 네, 집단 면역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3천만 명만 이제 계약을 추진을 해서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업체로는 있구나.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화이자, 존슨앤존스, 모더나 등과 이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자 그리고 이제 중국 백신도 있더라고요. 또 중국 제약사인 시노팜의 백신 개발도 외교 채널을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뭐 전체적인 동향, 수급 이런 걸 다 본 다음에 어떤 걸 가져올지 좀 가능성을 좀 보는데, 자 여기서 계속 나와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노바백스 국내 백신 생산에 대한 위탁 CMO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 뭐 물량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쪽에서 이미 뭐 위탁 생산을 갖다 계약했기 때문에 성공만 한다면 가져오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SK케미칼이나 이쪽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중국 제약의 그 시노팜 좀 진행이 좀 빠르죠. 이쪽은. 자 보시면은 장 끝나고 나왔네요. 중국의 코로나19 백신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요. 시노팜 백신 안정성과 효과가 좋다. 아마도 뭐 굳이 그런 생각까지 한 건 아니겠지만, 자 이제 진행이 좀 빠르고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계속 접종을 하고 있죠. 중국 백신은. 그러다 보니 검토는 분명히 할 건데, 자 코로나 임상 3상 후보 3상에 있는 지금 후보들 9개 중에서 4개가 지금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중국산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 근데 중국산만 들어오는 건 아니고 뭐 이것저것 믹스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중국산도 좀 볼만하고 시노팜 거를 갖다가 관련주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좋다고 판단되면은 선구매하는 그런 협의 채널도 가동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중국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동 미 우방이 문턱까지 넘어가지고 중국 코로나 백신을 갖다 이제 접종을 한다. 그래서 뭐 삼상 진행 국가인 나라만 해도 10개국이고 다들 백신을 빨리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죠. 자, 여기도 동일한 뉴스예요. 그래서 중국 제약사 시노팜이겠죠, 당연히. 시노팜이 개발한 걸 갖다 긴급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자,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아본 중국 보건당국자들. 자, 전에는 그 시노팜 직원들하고 뭐 가족들만 한 뭐 3,000명 이렇게 맞았다고 했었는데, 그 다음에 몇십만 명 뭐 맞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상 앞전에 더 먼저 맞았나봐요. 11월께 11개월이 지난 게 아니군요. 이상이 없어가지고 11월경에 일반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샘플링 하듯이 일부 사람들을 갖다가 좀 파일럿 테스트 하듯이 이런 식으로 좀 접종을 해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일반 접종도 진행을 하면서 집단 면역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자 이제 중국도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자 그러면은 관련주들은 좀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이것저것 다 뉴스를 많이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그 정도의 시간은 없다 보니까 그냥 뉴스로 대신할게요. 뭐 정확하게 뒤져보진 않았어요. 아이큐어, 뭐 바이오 리더스 얘네들이 뭐 신호판 관련주라고 해요. 그리고 또 아이큐어, 대화제약, 제놀루션, 그리고 앞에 있었던 뭐 바이오 리더스 있었죠. 해서 제가 급한 대로 우선은 하나가 빠졌네. 빠진 것 같은데. 바이오 리더스, 아이큐어 집어넣긴 했는데 대화제약, 맞구나. 해서 우선 4개가 좀 보여요.
자, 우선 차트 같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의 어떤 재료인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못 알아봤어요. 관심이 있으시면 그거는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우선은 앞전에 한번 돌파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저 위에까지 한번 갔다 왔었죠. 그리고 돌파 못했는데 약간 돌파하려는 모습이에요. 자,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뭐 크게는 아직 안 늘어났지만 뭐 2평을 봐도 굉장히 모여있는 자리, 한 번쯤은 슈팅 나올 것 같은 그런 자리죠. 자, 재료만 괜찮다면은 중국산 백신 저런 식으로 검토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쪽 관련주들이 한 번쯤은 뛸 수는 있어 보입니다. 자, 근데 중국 백신에 대한 우려감하고 국내에서 과연 국민들이 중국 백신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어떤 반발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꺾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아시고 가셔야 될 것 같고, 얘네는 대충 제가 차트를 미리 본 건 아니어서 대충 봐도 차트가 0 그래요. 우선은 엊그저께 한번 중국 백신 얘기가 좀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윗골을 달았던 것 같은데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우선은 개인하고 외국인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딱히 땡기지 않고 IQ가 좀 괜찮은 것 같고, 대화제약, 제놀루션도 나름 좀 괜찮아 보여요. 차트상 지금 이런 식으로 61선 지금 또 닿는 그런 위치고, 바닥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바닥을 갖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해 나가고 있고,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로 보여져요. 제놀루션이랑 빼자, 그냥 대화제약. 자, IQ어가 시총이 3,800억에 유통비율이 78%인데 지금 제놀루션 같은 경우에 1,500억에, 자, 얘가 솔직히 좀 더 땡겨요. 근데 수급을 한번 보면은 제놀루션 수급보다는 그래도 IQ가 조금 낫지 않을까 보입니다. 앞전에 있었던 개인들은 거의 다 오늘 털려나간 그런 느낌이고, 차트도 약간, 그래서 제노라고 IQ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두 종목 정도 만약에 신호판 관련해 가지고 뉴스가 한 번 더 뜨거나 내일 만약에 갭이 그렇게 많이 안 뜬다, 한 번쯤은 베팅 해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 뭐 이런 말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국내의 그 정부 자체가 그래도 양다리를 다 걸쳐야 돼요. 미국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중국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또 약간 친중 이런 부분이 좀 충분히 있죠. 그러다 보니 중국 백신을 가져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 많은 수량은 아니더라도 보여주는 쇼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그쪽에서도 뭐 한알령을 풀어주든 뭐 좀 손을 건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쪽 관련도 살짝 볼만하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SK케미칼이죠. 케미칼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그 임상에서 부작용 한 건이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개파락을 떴다가 다시 재개한다면서 살짝 올라오긴 했었어요. 근데 올라왔지만 부작용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 윗자리, 이런 저항이 있었던, 지지가 됐던 이런 자리들을 갖다가 제대로 좀 돌파는 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이번에는 어쩌면 돌파할 거는 같아요. 왜? 지금 정부에서 백신을 산다는데 수량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수량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언급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가 CMO를 맺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해도 얘네 쪽에서 어떻게든 다 커버가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이쪽으로 들여와서 CMO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SK케미칼, 우 뭐 이런 애들 보면은, 자, 오늘은 어떻게 아셨는지 양매수 계속 들어와 있네요. 그냥 자, 우선주도 그렇고 디스커버리도 그렇고, 디스커버리 얘네도 그렇고.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 근데 좀 애매해요. 백신이 국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임상 단계가 굉장히 느리죠. 어떻게 보면은 얘네가 이제 거의 임상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도대체. 보통 이게 8월 말 9월 초에 나온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얼추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요즘 찾아보진 않았는데 나왔으면 이러고 있을 리가 없죠. 이 자리에서 단 한 번이라도 슈팅이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썩 좋은 뉴스는 아니죠. 제넥신한테는 뭔가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중국도 나오고 중국은 막 여기저기 지금 공급한다고 긴급 승인을 내고 있고, 지금 다른 데들은 뭐 10월 중에 뭐 접종을 하니 삼상을 하니 이러고 있기 때문에 썩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자, 오히려 이제는 다른 백신주들보다는 그 해외 백신들,
해외 코로나 백신들이 들어와서 CMO를 누구랑 할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아니면 수입을 누가 할 건지. 그래서 SK케미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뭐 셀트리온도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삼성바이오나 이런 데도 가능해 보이고, 그리고 또 공장 큰데 이제 녹십자도 있죠. 녹십자도 좀 가능해 보이는데, 뭐 그 안에서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아니면은 바이낸스 아닌 이상 다른 회사라면은 분명히 어디랑은 CMO를 맺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희망이 있지만 확실한 거는 이쪽이겠죠. SK케미칼.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애매해요, 아직은. 하지만 관심은 두고 좀 볼만합니다, 얘네들도. 자, 그렇게 보여지고, 뭐 시간에도 별로 안 떴고, 최근에 뭐 그렇게 급등한 모습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갭만 안 준다면 올라타는 건 부담이 없어 보이고, 얘네 같은 경우는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뭐 돌파를 못하는 척은 하겠지만 당연히 처음에는 돌파를 못하는 척 하면서 38만 몇천 원대에서 지지부진하다가 시원하게 돌파를 하지 않을까. 내일 한 이 정도 자리 출발만 해주면은 되게 괜찮아 보여요. 자, 37만원 위에서만 시작을 해준다면은 여기서 바로 크게 장대 하나 세워가지고 돌파하면서 수급, 뭐 이거 돌파할 때는 당연히 프로그램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좀 약간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신 관련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아시아나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냥 이제 계약금이 이제 2,500억이었었나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갖다 해지했으니까 환불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법적 대응을 계속 왔다 갔다 공방을 벌일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아직은 뭐 재매각이나 이런 뉴스가 없죠. 그래서 좀 재미가 없긴 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지금 재미가 없어요, 솔직한 말로. ID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IDT가 좀 아쉬운 게, 만약에 얘네를 분리매각은 가능은 한데, 분리매각을 했을 때 어느 항공사가 가져가면 말이 돼요. 또 예를 들면은, 정말 이건 예예요. 예를 들면은 뭐 대한항공이나 아니면은 큰 항공사를 가진 곳에서 가져간다면 얘네가 가진 기술을 써먹을 곳이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그런 기술이 없는 게 아니겠죠, 걔네들도. 자, 고로 얘네가 팔리려면은 가지고 있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 항공 이런 애들이 가지고 계약을 맺고 있겠죠. 그 위수탁 계약이든 아니면은 유지보수 계약이든 이런 계약건에 대해서 몇 년간 유지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팔면은 모를까. 근데 지금 뭐 자리가 뭐 깨진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기 때문에 얘는 여기를 지키는지가 중요한데 이 자리를 한번 지킬 거는 같아요. 여기가 여기라고 보긴 좀 애매하고, 솔직한 말로 한 이 정도, 무난하게 이 정도, 한 18,000원은 그냥 무조건 지킬 거는 같아요. 왜? 이쯤 들어가 가지고는 그냥 재매각 같은 거 볼 수 있겠죠. 근데 우선은 차트상 저점을 갖다 좀씩 올려주는 모습은 보여요. 여기서부터는 기대감 때문에 쭉 저점을 올려왔죠. 자, 여기서 턴을 한다면은 어쨌든 차트는 살아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면서 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미친듯이 나쁘다라고 좀 보기도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얘네 셋들은. 아무래도 뭔가 재매각을 할지 뭘 할지 전부 다 법정 공방도 있고, 사는하고 이제 채권단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따로 팔지 통으로 팔지 구조조정해서 팔지, 자, 그거는 좀 기다려야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교육주들, 악재죠. 교육주한테는 21일날 이제 수도권 등교를 갖다 재개한다고 해요. 그 얘기는 이제 코로나 좀 많이 줄었으니까 확진자가, 자, 이제 좀 애들 좀 다시 보내고 수업을 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고3도 등교 원격 수업을 병행을 하고, 비수도권도 등교 인원을 갖다가 유초 중,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를, 3분의 1하고 이렇게 적구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의 3분의 1은 이제 등교를 하는 거고, 고등학교의 3분의 2가 이제 등교를 하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다음 달 뭐 이제 10일까지 적용해서 한다. 등교 방식을 갖다 결정하겠다는데, 어쨌든 등교 재개라는 이 단어, 이거 하나로 교육주는 솔직한 말로 이제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자, 아무래도 어디갔어? 있구나. 자, 아무래도 좀 우선 내일 가장 크게 빠질 만한 섹터가 당연히 교육이겠죠. 교육이 먼저 빠지면서 학교도 가는데 회사를 안 가진 않겠죠. 간단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학교가 먼저 등교를 먼저 보통 많이 멈춰요. 그러고 이제 막 이제 어른들이니까 좀 그렇게 해왔었는데, 학교가 멈추면은 재택도 굉장히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재택은 이제 미래로 가면서 이제 더 많이 할 거다, 또 많이 이런 뉴스는 나오는데, 솔직한 말로 이 테마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을 하는 것 때문에 들어왔던 테마지 미래 성장성을 보고 들어온 테마가 아니에요. 자, 미래 성장을 본다면은 절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차트가 없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차트를 한번 살려놓긴 했거든요, 오늘. 만약에 조금이라도 띄워주면은 이거 가지신 분들은 저는 좀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싶어요. 근데 오늘 외국인 많이 샀네요, 의외로. 차트 자리는 되게 좋아요, 이뻐요. 무조건 반등할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 얘랑 비슷했던 게 소프트 캠프죠. 소프트 캠프가 외국인이 계속 사면서, 기법이 계속 사면서, 이거 당연히 여기 차트 요쯤 됐을 때 이렇게 살렸을 때 돌려 올릴 줄 알았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절대 안 돌리고 이렇게 그냥 죽여버리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사고 있는지. 그러면은 어쨌든 저렇게 하락할 수도 있고, 재료가 점점 확진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다시 는다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만, 지금 현 상태만 봤을 때는 썩 좋은 그림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비대면 결제는 죄송합니다, 이거 입소리 이거 하면 되네. 자, 비대면 결제는 이거 반등이 올 거는 같거든요. 얘네들은 계속 꾸준히 비대면 결제가 이루어지고, 비대면 결제를 한 번 써보신 분이 보통 두 번 써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원격 수업이나 이런 애들은 한 번 써봤다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좀 얘기가 다른 섹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음악방실은 뭐 당연히 아웃이겠죠. 자, 간편식도 집 밖에 나가고 음식점들 다 하기 때문에 약간 아니해도 주춤할 것 같은데, 우양이 그래도 다시 한번 어떻게 돌려 세웠어요. 누가 돌려 세웠어? 개인이네요. 어쨌든 여기 무조건 맞을 거예요. 얘는 6,000원이 매번 그랬기 때문에 6,000원쯤 오면은 무조건 돌아서기 때문에 딱히 안 땡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애들로 굳이 보면은 추석 그 택배 포장이 있으니까 굳이 보면은 얘하고 이제 얘밖에 안 남았네요. 자, 그리고 마스크는 방역이나 이런 거는 계속 꾸준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마스크 선물 세트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쪽도 한 번쯤은, 여기는 이거는 차트상으로, 정말 차트상으로만 봤을 때요, 마스크에 어차피 필요한 양은 충분해요. 이제 공급도 충분하고 마스크 대란은 일어날 리는 없어 보여요. 자, 근데 자, 이런 차트만 봤을 때는 한 번쯤은 반등을 무조건 줄 것 같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자, 보자. 아이고야, 또 개미만 사고 주고받고 왔다 갔다만 하는데, 간당간당하죠. 얘도 들어 올릴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확진이 계속 줄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뭐 좀 재료를 한번 주면은 바로 올랐을 것 같은 그런 차트들인데 좀 아쉽죠. 자, 그러고 그래서 어쨌든 그나마 좀 마스크는 한 번쯤 이제 좀 수급이나 이런 거 거래량 좀 터질 때 보고서 한 번쯤은 먹으러 갈만해 보입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카카오뱅크 지금 얘기가 있죠. 앞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사일 거예요, 이게. 자, 순서가 원래는 페이지가 주관사가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주관사가 있기 때문에 얘가 먼저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이제 뱅크가 먼저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BSI 기준이 이제 14%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 14. 몇 %로 간당간당해요. 그 얘기는 카카오뱅크에 지금 돈이 없어요. 얘네가 지금 뭐 영업을 못해서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대출을 많이 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너무 여기서 편하게 끌어다 쓰니까 다른 데 대출들은 막 힘들어해요. 다른 은행들은 막 지금 막 자금이 안 돌죠, 지금.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핸드폰 몇 번 클릭하면 대출이 되잖아요. 쉽게 빌릴 수 있다 보니 여기는 지금 돈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끌어다 써서, 자, 14%가 간당간당합니다. 이럴 때는 이제 유상증자를 하냐, 아니면은 그 얘기가 있죠. 상장을 해서 IPO를 통해서 돈을 갖다 끌어오느냐. 자, 그 얘기가 있는데, 여기 있죠. 부담이 큰 일시적 유상증자보다 상장 시점에 조율을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뭔 뜻이냐. 유상증자를 하면은 누군가 3자, 제3자, 다른 회사겠죠. 걔한테 주식을 막 주고서 돈을 받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싸게 줘야 되죠. 웬만해서. 지금 그 회계장부상으로 지금 평가액으로 봤을 땐 굉장히 싸요. 시장 외에서 봤을 때 지금 뭐 30 몇 조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있죠. 30 몇 조인가 40 몇 조인가 좀 너무 오버하긴 했는데, 자, 어쨌든
그냥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유상증자 시에는 굉장히 싸게 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돼서는 이게 독이 될 수가 있죠. 차라리 카카오 입장에서는 빨리 상장을 해가지고 차라리 이쪽으로 돈을 갖다 팍팍 끌어오는 게 낫지. 상장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하면 몰라도 상장한 다음에 유상증자해도 잘 팔릴 거예요, 얘네는. 그러면은 더 비싸게 팔겠죠, 당연히. 회계 장부상 가격이 달라지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앞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유상증자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페이지를 갖다가 주관사하고 유상증자 조금만 때려가지고 좀 시간 벌고 아마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진행을 하면은 참 타이밍이 좀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뱅크 썰이 많이 올라와요. 뱅크가 먼저 한다는 썰이.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였어요. 이게 15시 38분에 하나 올라왔었어요. 카카오 게임즈에 이어서 카카오 뱅크 IPO 시선 집중이 된다 라고 하는데, 매번 기자분들이 쓰는 거랑 이건 좀 다르죠. 카카오뱅크 측에서 얘기를 했어요. 15일날 오늘이죠. 상반기부터 IPO 관련 인력을 채용을 했고 IPO 주관사와 연락을 하면서, 주관사가 있다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주관사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주관사와 연락을 한대요. 주관사가 거의 있거나 주관사를 갖다가 모집하기 위해서 이미 서류를 몇 개 보낸 거예요. 뭐냐면은 주관사들은 이제 증권사들이죠. 주관사 되게 많아요. 자, 여기다 막 보내요, 서류를. 카카오에서. 그러면은 얼마, 수수료 얼마 하자, 어떻게 해줄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어, 막 딜을 쳐요. 그 다음에 우리 걸 잘해줄 것 같은 애랑 이제 대표 주관사를 맺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조로 이제 맺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데, 자, 연락을 하면서잖아요. 그러면은 주관사랑 컨택을 하면서 거의 선정 직전이라고 보여져요. 이 문구에서 느끼는 거는 제가. 그리고 하반기나 내년 중에 IPO를 위한 준비를 해오고 있다. 하반기나, 그러면 하반기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계산기를 때려보면은 지금 10월이라고 보죠. 그냥 추석 다 지나고. 자, 10월, 11월, 12월 딱 3개월 남았죠. 3개월이 남았는데 주관사한테 서류를 이미 보낸 상태고, 그 다음에 주관사를 선정을 하면은 준비 기간이 아무리 빨리 해도 한두 달은 걸릴 거예요. 자, 그 서류를 갖다 딱 보고 그쪽에서 실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정말 빨리 해서 서류를 미리 준비했다면 모르겠지만 카카오 측에서 굉장히 그럼 빨리 진행이 되겠죠. 한 달만 해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서류가 미비하고 이럴 수가 있어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한 2달은 잡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10월 바로 주관사 나왔다 치고 11월 말쯤에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면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통과 결과가 나오고, 자, 진행을 하면은 3월 정도에는 증권에 입성이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거의 6개월 얘기해요. 굉장히 빠르면은, 정말 빠르면은 6개월 가능해요. 지금 진행한다면은. 이 주관사하고 컨택한 부분이 얼만큼 진척이 됐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자, 하반기나 여기를 갖다가 IPO를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하잖아요. 하반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진척도가 높다고 저는 보여져요. 차라리 이분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IPO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좀 그맘쯤 하겠구나 약간 감이 오는데, 여기 하반기를 넣어버렸잖아요. 이거는 내부적으로 진척이 좀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오늘 이 기사가 뜨면서 약간 저도 확신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는 카뱅이 먼저 하겠구나. 절대 카카오가 바보가 아닌 이상 동시에 진행 안 해요. 돈이 흩어지기 때문에 큰 돈을 못 받아먹어요. 그래서 카뱅이랑 페이지랑 같이 할 가능성은 솔직히 낮지만 같이 할 수도 있기는 하죠. 근데 페이지 이거 돈을 갖다가 해봤자 얼마 한다고. 차라리 카뱅을 제대로 터트려가지고 크게 터트려서 크게 벌죠. 자, 그래서 지금 증시도 좋고 전반적으로 IPO 시장도 굉장히 좋을 때 가장 큰 덩어리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가장 핫딜이 될 거예요. 정말 가장 핫한 걸로. 자, 그리고 맞다. 그래, 그거 얘기해야지. 뉴스만 얘기해. 오늘 예스24가 오전에 저런 기사가 안 떴어요. 그냥 기대감? 그저 별 얘기 없이 카카오 게임즈 끝났으니까 카카오뱅크 기대감으로 올랐다. 아무리 뉴스를 찾아도 저 문구들이 없었거든요. 카카오 게임즈 측에서 제대로 발언한 내용이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카카오뱅크 관련한 뉴스가 오늘 너무 많이 떠가지고. 자, 근데 오늘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게 갑자기 달리죠. 몇 시부터 달린 거야? 한 이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슈팅이 좀 셌었네. 이때구나. 9시 35분쯤. 9시 50분쯤. 얘는 그러면은 S24를 갖다 보고서 올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뉴스가 떴다면은 시간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웬만해서 차이가 나와봤자 끼케야 5분 차이 날까? 막 1, 2분 다투면서 올라가거든요. 가장 거래량 터진 게 이때죠. 55분. S24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정도 봐주면은 35분, 한 20분씩 차이가 난다는 게 좀 애매해요. 55분이면은 S24가 상한가까지 쳤을 때 이제 금융지주가 움직인 거예요. 자, 그때 움직였기 때문에 얘네들 움직였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 뉴스도 있고 장 마감한 다음에 뉴스도 있고, 뉴스 맥락에서 그 단어들을 갖다 유출을 해봤을 때, 시기나 이런 걸 유출해 봤을 때 카뱅이 먼저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IPO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죠. 누군가는 이제 아는 거예요. 내부 정보가 전 샜다고 느껴져요. 주관사를 이미 선정을 한 거라고 전 느껴집니다. 카카오뱅크 측에서 저런 식으로 주관사를 아직 선정을 안 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전에 카카오뱅크 측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이번에는 주관사와 연락을 한다고 말이 바뀌었어요. 주관사가 선정이 된 거예요. 내부적으로 거의 픽스를 한 거예요. 내부적으로든 아니면 지금 아직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럼 주관사가 나왔다면은 거의 1에서 2개월 내로 정말 급하다면은 바로 서류 준비해서 증권신고도 제출 가능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제 이렇게 빨리 저도 진행이 될 줄 몰랐는데, 카카오뱅크 쪽에 지금 자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 세 종목 꾸준히 보셔야 되고, 예스24는 가벼워서 잘 가요. 그리고 유통 비율이 적죠. 지금 이제 3천억인데 얼추 대충 계산해서 10조 때리면은 얼추 한 2천억은 지분이 먹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스24 처음에 계산해서 영상 올렸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분으로만 해서 계산기 때리고서 얘네 거 대충 때리니까 한 25,000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웬만해서 제가 대충 계산했던 거여서, 이 아래 자회사들부터 이거 다 해서 엮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계산 못해서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서 충분히 거기까지도 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이미 학습 효과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IPO 관련주들은, 특히나 종목이 지금 거의 없죠. 카카오뱅크 테마로 가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가요. 전에는 막 수급으로 갈 때는 본주가 훨씬 많이 갔잖아요. 본주가 안 간다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선주가 갈 거예요. 그래서 7% 이런 식으로 얘는 계속 버텨요. 자, 근데 본주 같은 경우에는 힘들어 하죠. 왜? 얘네들이 물량이 많거든요. 막 18만 주 막 이런 식으로 쏟아내니 아무리 개인이 사도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카뱅 이슈를 보고서 나는 카뱅 상장까지 가져가겠다 하면 저는 우선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개미가 아무리 많이 사든 이거 우선주는 상관이 없어요. 큰 상관도 없고, 뭐 외국인 사는 것도 큰 의미도 없어요. 얘네들도 뭐 주고받고 하거든요. 예전에 SK 궁금하신 분들이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우가 슈팅할 때 외국인들이 개입을 했었는지. 거의 개입 안 합니다. 거의 단타성으로 잠깐 들어왔다 나가지. 자, 근데 반대로 SK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요. 막 개입도 들어오고 한 번씩 크게 살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냥 개미가 사진 않아요.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올리기도 힘들다는 거고. 그래서 예스24가 잘 가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잘 가고 있고, 오늘도 뭐 개인이 사긴 했지만 이게 진짜 개미가 아니고 저는 세력이라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디선가 여기부터 매집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상치면서부터. 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맞다, 우선주는 오늘 가장 고가 한번 때렸죠. 고가 한번 때리면서 뭐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진짜 어마무시한 게, 이게 역대 최대일 거예요. 지금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지금 역대 최대죠. 이 거래량에다가 지금 최고가를 갖다 한번 터치를 한 거는 무조건 이 최고가는 한번 넘습니다. 무조건. 근데 당연히 카뱅이 이제 제로 나오고 일정 나오면은 당연히 주관사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런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보여져요. 저는 뭐 굳이 걸러 가봐야 하루 정도 걸르는데, 걸러봐야 밑골이 나는 그런 식으로 걸릴 것 같아요.
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와 재료를 갖다 조금만 보이시는 분들이라면, 만약에 주관사가 선정이 됐다라고 얘기만 해준다면, 자, 이런 거 그냥 바로 장중 조정 받고 바로 올라가겠죠. 거의 조정 없이. 근데 얘는 조금 개미들이 열심히 사주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거래량 잘 터졌어요. 근데 따라가긴 따라갈 거예요. 근데 조금 부족하고 좀 아쉽다는 점이죠. 그게 본주의 아쉬움이죠. 그리고 배당액으로 봤을 때도, 자, 81,000원에 배당을 갖다가 한 3,000원 받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으로 비교하면 거의 2천 몇 10몇 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자, 68,900원에 배당을 갖다 3,000원 받고 81,000원에 배당을 한 3,000원 받으면은 당연히 얘가 이득이죠. 배당 시즌 껴있잖아요. 지금 12월. 그럼 저는 무조건 얘라고 봐요. 카뱅도 그때 껴있고. 그래서 우선주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가면서 이 갭이 없어질 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갭이 없어지면서 0%가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주가 대장이 될 거고, 예스24는 좀 더 꾸준히 가벼워서 잘 달릴 것 같아요. 자, 해서 카카오뱅크 관련주들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우선은 카뱅 이슈는 이때 한번 더 터질 거예요. 이때 뭐 성공적으로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마지막 하나가 있죠. 빅히트 엔터 24에서 25 이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장을 가죠. 자, 그러면은 증시에 돈이 굉장히 또 많이 몰릴 거예요. 빅히트 엔터도. 자, 근데 따상을 할지 아니면 이게 기업 가치가 너무 높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저도 까봐야지 알 것 같아요. 어디서는 뭐 6조 7조 얘기를 하고 어디서는 4.5조 얘기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제가 DPC를 계산했던 걸로는 6조 정도가 나오긴 했었어요. 자, 그래서 6조 정도로 얘네들도 생각을 했는데 거의 4.5조에 올려주니까 나름 할인을 갖다가 매겨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DPC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재미는 없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게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얘도 슬슬 꿈틀거릴 것 같아요. 뭐 지금 거래량은 거의 없이 그냥 쉬고 있는데 또 샀네. 이거 주가 안 올리면서 밑에서 그냥 벌리고서 개인들 지긋지긋해가지고 파는 거 전부 다 주워먹는 약간 그런 식 같아요. 딱히 분봉에서도 크게 움직이지도 않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움직임도 안 주면서 그냥 지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최대한 받아놨다가 조만간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얘네는 외국인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추세를 갖다 슬슬 올리면서 보여주겠죠. 여기서도 약간 먹을 게 보이네요. 그러면은 자, 그러고 그래서 이거가 끝나면은 이거 말씀드리려 했구나. 빅히트 엔터가 끝나면은 이제 카겜도 끝났죠. 이제 빅히트도 끝났죠. 하나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카뱅. 자, 이제 근데 지금까지 했던 애들은 단 뭐 4조짜리 SK가 4.5조였나 4.7조였죠. 그 정도 됐고 빅히트가 4.5조 정도 되고 카카오게임즈가 뭐 얘네는 별로 안 됐죠. 한 3조 됐나요? 2점 몇 조였나? 어쨌든 지금 시총 말고 상장 시총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얘네들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증권가에서 그냥 얘기하는 게 10조 정도 나오고 솔직히 그건 좀 오바예요. 이게 있긴 하더라고요. 장외에서 카카오뱅크가 뭐 시총 46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솔직한 말로 이건 좀 오바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카카오게임즈도 장외에서 막 7만원까지 갔었잖아요. 막 8만원, 7만 5천원까지. 전 그거 보고 에이 설마 얘네 규모로 이게 돼? 라고 했는데 상장을 한 다음에는 거기까지 갔어요. 솔직히 이건 못 가겠죠. 솔직히 제가 좀 잘못 아는 걸 수도 있어요. 카뱅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아직은 규모상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난하게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게 10조지만 분명히 이거보다 높을 거예요. 증권사에서 원래 좀 가치를 그렇게 막 때리진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10조 이상이긴 하다고 보고, 10조 이상에서 지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얘네가 30 몇 %잖아요. 얘가 34%인가 하여튼간에 그러면은 지분액만 10조로만 쳐도 3.4조죠. 거의 얘네 시총액이 나와요. 얘 얼마야? 얘네 시총은 4.5조죠. 얘네 시총 가까이가 나와요. 거의 그냥 지분만으로 그냥 일 안 해도 되는 애들이에요. 예스24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2천억이 나와요. 일 안 해도 돼요. 얘네 그럼. 자,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고,
이거는 좀 오바가 좀 심하죠. 솔직히 이걸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자, 그러고 카뱅 얘기 말씀드렸고, 뭐야 이거 말씀드렸지. 그래서 DPC도 좀 볼만하고 그리고 어제 제가 대북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대북 관련이 움직일까는 싶은데 솔직히 발언 하나하나에 그리고 미사일 한 방 한 방에 진짜 너무 왔다 갔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잘 추천을 안 드려요. 그건 어떻게 대응이 안 돼요. 그냥 갑자기 장 끝났는데 뭐 갑자기 김정은이 아프다 뭐 이래버릴 수도 있고 너무 심하죠. 좀 엔터보다 더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미 국무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 복수 방문을 허용해서 특별 승인 새 규칙을 준비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인도적인 목적으로 좀 복수적으로 여러 번 갔다 올 수 있게 이걸 갖다가 좀 열어주자. 이제 뭐 특별 승인 여건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제 뭔가 막 해주는 막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해요. 왜? 트럼프 이제 재선해야죠. 재선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보여주고 북한 손 잡고 더 좋은 거는 대화하는 그림 만들어 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한 11월이나 이럴 때 막 이제 갑자기 만나는 그런 모습, 특별한 뭐 쇼 이러면서 그런 거 원하겠죠.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죠. 자, 그러고 이게 있어요. 사상첩 비대면 유엔 총리를 갖다가 이제 개막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22일 날 영상을 통해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거의 언급할 내용이 거의 뻔한 것 같아요.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하자. 그리고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22일인데 한 번쯤은 움직일 수 있어는 보여요. 지금 미국도 계속 조금씩 계속 북한에 대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계속 좀 손을 뻗치는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22일 날 뭔가 말을 한마디 하면은 제로 소멸로 받아질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한 번쯤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게 남북 철도다 보니까 철도 관련주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뭐 에코마이스터 같은 경우에 잠깐 슈팅 쐈다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 끝내긴 했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그 전날 이렇게 오른 것들 치고는 안 무너졌죠. 거의 웬만해서 안 무너졌고 시간에도 뭐 나쁘지도 않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얘네들은 너무 롤링이 심해서. 어쨌든 나는 대북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재밌게 한번 22일 전에 나오겠다 아니면 22일 날 딱 발언 시점에 슈팅 쏠 때 그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데 예전엔 대IT가 이제 대장이었거든요. 지금 대장주 얘를 보게 되면은 앞전에 이런 자리 있죠.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정말 소심하게 얘기하면은 7,100원은 가볍게 갈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자, 이런 자리 있죠. 여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그냥 혹시라도 몰라서 그냥 가볍게 이 정도는 갈 수 있어 보여요. 자, 에코마이스터는 지금 돌파를 하는 그런 그림인데 아마도 이 자리죠. 지금 이렇게 저항이 됐었던 지지가 됐었던 이런 자리를 지금 돌파 못하는 척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거래량을 보면은 가장 커요. 거래 대금을 볼게요. 거래 대금으로만 봐도 지금 1위에요. 근데 뭐 어제 갭 뜨고 막 그랬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갭은 안 떴네. 상치고 그래서 이제 대장주 매김을 하긴 하지만 그 다음은 딱 거래 대금을 보면 대IT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싸리 덜 오르고 위에 저항이 아직 보이는 그런 자리들 있죠. 이런 자리들 저항 보이잖아요. 지금 딱 저항 보이는 이런 데까지 차라리 난 먹겠다. 차라리 이런 애가 낫지 않을까. 자, 되게 많아요. 이런 자리들. 그래서 이 자리까지는 한 번 올 것 같습니다. 몇 프로야 해봤자 이거. 근데 얼마 먹을 게 안 돼서 내일 만약에 빠진다. 빠져서 한 이 정도에서 올라간다 하면 한 9에서 10%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재료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럴 땐 윗꼬리까지 칩니다. 보통 윗꼬리 한번 치고 떨어지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겠죠. 근데 윗꼬리까지 다 먹는다는 생각을 하고 이거 들어가면 먹을 수는 있는데 가끔 가다가 미사일도 날리고 이래가지고 썩 원하시는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려고 했고, 이거 관련해서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지금 매일 이제 프랑스니 어디니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얘기를 하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또 얘기를 했어요.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해 가지고 민관이 협력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자, 언제? 오늘. 이런 식으로 계속 각 정부마다 각 국마다 다들 디지털 화폐를 가려고 해요. 아무래도 달러도 약세가 되고 점점 이제
그 패권을 잡기 위해서 먼저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생각되는 게 미국 이제 달러하고 유로하고 그리고 위안화 이 정도가 이제 3개 통화가 되지 않을까. N이 이제 좀 싸그라들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뭐 이거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어디 나온 건 아니고. 자, 그래서 중국이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얘네들도 계속 이쪽을 갖다가 최대한 빨리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G20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언제야 이게? 얼마 안 남았죠 얘는. 15일이잖아요 이거. 추석 빼고 얼추 한 1주 반, 2주 치고 한 3주 남았네요.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주가를 보시면은 어디 갔어? KCT랑 한네트는 같이 가는데, 한네트는 솔직히 그렇게 추천드리기 좀 애매해요. 거래대금 보면은 언제든지 이게 무너질 수 있는데, 수급은 그래도 좀 괜찮아졌어요. 근데 어차피 이만한 종목들은 수급보다는 세력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스24를 보시다시피 세력이 움직이죠. 세력과 수급주가 있는데, 얘는 절대 수급주는 아니에요. 단타성인데 가볍게 모아가는 그런 그림이죠.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자, 이제 사업을 보면은, 자, 이런 자리. 자, 한 번쯤은 얘도 슈팅이 나올 거예요. 슈팅이 나와서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겠죠, 당연히. 요까지면 난 먹겠다, 슈팅까지만 먹겠다 하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차라리, 네, 너무 고점이어서 계속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출발한 다음에 지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가죠. 근데 지금 얘는 지금 과열이 계속 안 걸려요. 진작에 금액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과열 걸렸어야 돼요. 4,000원에서 좀 있으면 거의 2배가 될 정도로 가고 있죠. 근데 절대 이게 걸리지 않는 게 거래 이 회전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앞전에 이런 회전율을 가져와 버리면은 당일날 오른 것도 없는데 얘는 단기간 걸렸어요. 근데 요런 식으로 조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는, 자, 재료가 노출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누군가가 잘 운전을 해준다는 거죠. 봐도 오늘은 기관이 당연히 나갈 줄 알았는데 기관이 다시 들어왔고, 오늘 기법 들어왔네요. 기법 들어오고, 얘는 왜 들어온 거야? 100개. 그리고 개인 쪽 들어왔는데, 외국인 어제 산 거에서 뭐 일부 장중에 보니까 좀 많이 파는 척 하다가 다시 쓸어 모아가지고 요 정도만 나간 걸로 딱 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요. 뭐 확신은 아니지만 계속 올려가지고, 그 뉴스가 이제 두 가지가 뜰 거예요. G20 관련해가지고 거기 가서 발언하는, 제가 알기로 여기에 이제 홍남기, 뒤에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고 그냥 님으로 할게요. 그 홍남기 그 님이 가서 발언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내용들 이런 게 뉴스로 뜨겠죠. 그게 하나. 그리고 가서 어떤 내용이 터지고 막 이야기를 했다, G20에 대한 막 이야기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은 기사는 또 이제 재생성을 해요. 재생산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G20에서 이걸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걸 하면서 막 어떻게 될 거다, 막 디지털 위안화가 있고 막 뉴스가 엄청 많아져요 갑자기. 자, 그게 이제 거의 끝물, 약간 뭐 끝물이라고 하기도 애매해요. 11월에도 G20이 예정이 돼 있긴 하거든요. 10월만 있는 게 아니고 11월도 또 있어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자, 그리고 그게 두 가지고, 그 앞전에 이제 앞전일지 모르겠지만 유럽에서 유럽 총재인가 그분이 그거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발언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유럽의 모든 반응을 봤을 때는 해야 된다 라는 게 답이죠.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게임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적으로 계속 KCT만 오르는데, 뭐 왜 오르는지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해서 얘는 제가 나름 좀 좋게 보고 있고, 뭐 앞전에 이런 자리 이제 간 넘었죠. 이제 간 넘었으니까 좀 더 가지 않을까 충분하게 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릴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뭐 일본은 이제 좀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뭐 특별한 거 아니면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내일인가가 이제 총리가 되죠, 신호가. 그리고 넥슨GT도 아직 뭐 계획이나 일정이 없어요. 제가 쭉 봤는데 계획이나 일정이 아직 없지만, 차트상으로 한 번쯤은 이런 자리는 한번 베팅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아직 일정이 없어서 뭐 언제 하겠다 이게 없죠. 자, 그리고 넷마블 얘가 이제 어쩌면 얘도 오늘 되게 조용히 움직였는데 카카오뱅크 때문에 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싶어요. 카카오뱅크 관련해 가지고 넷마블로 지분이 있어요. 뭐 많진 않지만 어쨌든 만약에 10조짜리라면 꽤 큰 금액이 될 거예요 또. 그리고 빅히트 엔터도 가지고 있고 여기저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뱅크 지분 누가 가졌냐라고 하는데 뱅크 지분 얘네가 가졌죠. 자, 넷마블하고 KB금융 있는데 KB금융은 원체 시총이 크죠. 얼마에 시총이? 15조야? 15조 맞죠? 1000억 100억 아니 1000억에 조에 15조 맞네요. 그치 150조일 리가 없지. 자, 그나마 비해서 얘도 15조긴 하지만 이거저거 많이 가진 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시 좀 한번 턴하는 모습인데 역시나 그 관련해 가지고는 역시 개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연기금도 들어오긴 하는데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얘네 셋만 보시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봐요. 이 페이지 관련은 그냥 좀 뒤로 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얘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카카오가 얘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분상으로 이득될 게 없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넷마블도 이것 때문에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빅히트 때문에 올랐는지. 빅히트가 이제 슬슬 움직여서 뭐 빅히트 엔터 그쯤 가면은 DPC 움직일 때 넷마블 또 움직일 거고 얘네 끝나면은 그 다음 상장이 뭐야 하면은 카카오뱅크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또 넷마블 또 갈 수도 있겠죠. 정말 여기저기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여서 얘는. 자, 얘는 꾸준히 보고는 있어요. SK 계열은. 근데 되게 지루하다 보니까 SK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장투예요. 한 1년 보고 가는 거예요. 뭐 딱히 뉴스도 그렇게 많이 생성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나스닥 상장한대 라고 갑자기 뜰 수도 있어요. 앞전에 다 준비해 놓고서. SK 팜테코가 이제 상장을 하면은 이게 쌍벽을 이루겠죠. 막 쌍벽을 이뤄서 삼바 그리고 셀트 이런 식으로 갈 거고 삼바 안에는 그게 있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삼성 바이오에피스. 에피스가 이제 그 연구하고 그런 쪽이죠. 셀트 같은 경우에는 셀트가 있고 셀트 제약이 있고 셀트 헬케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SK 팜테코하고 엮이는 게 SK 바이오팜이 생길 거고 바이오팜이 이렇게 갈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이루면서 약간 연구를 하고 생산을 해주는 그런 구조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상장 이슈가 언제 뜰지 모르겠지만 좀 빨리 뜨지 않을까. 카카오 끝나고 할라나 얘네는. 그래서 원래는 하나 더 있구나. 그 안철수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안철수. 근데 김종인 대표가 말을 한 게 이제 합당을 안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갑자기 약간 그냥 한번 튕겨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차피 그거였잖아요. 이게 언제였지 미뤄진 게 22일이었나요? 언제였더라? 23일이네요. 적어놓든지야 진짜. 23일인데 23일이기 때문에 저게 밀리면서 약간 주가가 추세를 좀 만드는 듯 하다가 못 만들었어요.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죠. 이거 좀 놀았던 분들은. 그래서 근데 쉽게 많이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거래량도 지금 안 터지는 거 보면은 그냥 이미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 외인들도 주거니 받거니 토스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날짜를. 자, 근데 저런 뉴스가 떴지만 저게 오늘 낮에 오전에 떴을 거예요. 떴는데 오늘 안 움직였잖아요. 별로. 14일 밤이었구나. 자, 이때 떴는데도 오늘 주가가 뭐 밀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23일쯤에는 얘가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보여요. 자리로 봐도 하하하. 자, 급한 대로 이거 마지막 종목이니까 이렇게 할게요. 자, 자리로 봐도 자,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들
지금 지지가 됐었고 저항이 됐었고 이런 자리들을 한 번은 돌파를 할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 재료를 물어올 만해요. 얘도. 그래서 돌파를 하는데 뉴스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느냐에 좀 다르겠죠. 만약에 이야기가 별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윗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네모 달겠고, 만약에 내용이 괜찮다 하면은 장대 세우겠고,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좀 일정이 있는 애니까 얘도 좀 한 번씩 건드려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 얘 말고도 얘도 있어요. 안랩도 있으니까, 안랩 같은 경우도 이거 2평이 없으니까 되게 헷갈리네. 자, 안랩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런 자리들 지금 돌파 직전에 있죠. 이런 자리를 돌파할 때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23일까지 좀 지지부진 돌다가 좀 재료 가지고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오늘 좀 늦게 와서 영상을 좀 늦게 찍다 보니까 말도 빠르고 지금 뉴스도 거의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좀 그냥 제가 기억나는 좀 주의 깊게 보는 뉴스들만 지금 좀 설명을 드렸고, 뭐 이외에 설명 안 드릴 뉴스들은 안타깝지 뭐 어쩔 수 없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